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기력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진짜 무기력하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죠? 아니면 혹시 지금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무기력감이라는 이 기분, 상태, 생각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자주 느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나 요즘 무기력해, 이게 무기력감밖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로 무기력감이 뭔지 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무기력감이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연히 내가 좀 무기력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경험하는 무기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점들을 좀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기력은 말 그대로 그냥 기력이 없는 겁니다. 기력이 없는 건데 이를테면 기력이 없을 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는 없는 거죠. 뭐 내가 예를 들면 뭐 당뇨병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간염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좀 심한 병이 있으면 몸에 기운이 없다 그러잖아요. 암 환자의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피로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내가 이렇게 기력이 없는 걸 설명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력이 진짜 없는 거, 이제 이걸 무기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몇 명 좀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맨 위에 붉은색으로 그려진 이제 40대 여자 PC를 보면 저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어요. 당시에는 씻는 것도 출근하는 것도 너무나 큰일처럼 느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정말 컸어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었죠. 네. 이 사람은 일상생활도 직장생활도 무리 없이 하던 사람인데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하다못해 아침에 씻는 것조차도 힘들게 느꼈던 이제 그런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진짜 무기력증,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무기력이라는 말을 할 때 단어 그대로의 무기력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울장애 안에 있는 하나의 증상이죠. 제가 자주 보는 책 중에 이제 한낮의 우울이라고 영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자기가 겪은 우울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아침에 깨서 일어나서 씻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씻을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앉는 데까지도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썼어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우울증에서 겪는 무기력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고무에다가 물 이렇게 넣어 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닥에 쫙 늘어지잖아요. 몸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이지 않고 무겁고 일어날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발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끙 하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발을 움직이는 게 기운이 없고 손을 움직이는데 기운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느리다는 느낌을 주죠. 그 다음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잘 안 될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자, 이런 상태는 사실은 심각한 우울증 증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뭘 해봤자 되는 게 없을 것 같아 라는 정도의 무기력하다는 느낌, 무기력하다는 생각, 이런 것과 정말 증상으로서의 무기력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정말 무력감을 느껴, 이런 말들을 할 때 보통의 톤으로, 보통의 에너지 수준으로 말을 한다면
이제 이거는 증상으로서의 무기력감이라기보다는 무기력하다는 생각, 뭐 삶의 태도로서의 무기력감, 네, 이렇게 구별을 이제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씻는 것도 힘들고 애들 돌보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뭐 먼 미래를 생각해서 무기력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이 오늘 하루의 일과를 다 소화할 수 있을까? 너무 막막할 때, 이때는 나는 무기력한 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나 우울증일지도 몰라 하고 병원에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 분들도 분명 이 무기력감이라는 이 현상에 이제 관심이 있으실 거고요. 또 이제 다른 종류의 무기력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여기다가 이제 올렸는데요. 자, 50대 후반 남자 L씨. 네, 어렸을 때 저는 호기심이 많았던 아이였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죠. 이런 제가 부모님 보시기에는 말썽꾸러기일 뿐이었고, 부모님은 제가 움직이기만 하면 저를 통제하기 바빴죠. 억압을 많이 당하다 보니 지금은 뭘 해도 저걸 알아서 내가 뭘 할 건데 하는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어요. 그럭저럭 사회생활은 하지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자, 이제 이런 무기력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건 뭔가 나한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걸 좀 탐색해보고 싶은 이제 그런 기질이 발휘되는 게 이 사람의 자발적인 삶이죠. 근데 이런 모든 호기심, 자발성을 계속 억압당하면 삶의 생기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움직이기만 해도 가만히 있어. 왜 그거를 영원히 잡아당기지 마. 뭐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듣게 되면은 이게 뭔가 관심이 있어서 그걸 알아보려고 하다가도 이제 그 과거에 반복적으로 들었던 움직이지 마, 하지 마,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뭘 저걸 알아서 뭐 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고, 이 사람한테 활력을 줬던 게 그런 호기심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많이 억압을 해놓으면 그냥 대부분의 것들은 해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뭐 싫어도 하는 거지. 싫은 일들이 쭉 앞에 기다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일들, 기분 좋은 일들이 이렇게 확 빠져나가죠. 이제 사는 게 무기력하죠. 삶은 하기 싫은 일들의 연속이야. 삶은 재미없어. 삶을 재미있게 만들 만한 그런 능력이 나한테는 없고 그냥 나는 무기력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활력을 얻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제한을 당하면 그냥 나는 이제 삶의 멱살을 잡혀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삶에 대한 무기력감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30대 남자 A씨. 제 부모님은 사회적 위치가 높은 편이에요. 자식들에게도 비슷한 정도의 성공을 바랬죠. 형은 기대에 부응하는 자식이었지만 저는 싹수가 노랬어요. 평생 노력해도 부모님 마음에 드는 자식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절망스러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성장하기도 전에 이미 나한테 어떤 넘어가야 될 기준이 있죠. 목표. 그러니까 너는 이 기준을 넘어가야지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하는 그 목표를 계속 주입을 당했는데 성장하면서 나는 이제 요 정도는 할 수 있고 요 정도는 할 수 없어. 근데 우리 부모님 기대에는 나는 거기에 미치기에는 부족해.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나라는 사람의 의미는 뭐가 있지? 난 쓸모있는 사람인가? 나 살아있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그럼 조금 더 내가 좀 활기있게 살기 위해서는 좀 그 정도를 하면 되잖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너는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라, 이제 이런 기대를 가졌을 때 중고등학생쯤 되면 대략 성적이 나오면서 나는 절대 안 돼, 이런 판단이 가능해지죠. 그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부모님 기대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남은 삶은 그냥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로 평생을 사는 게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무기력감을 느끼겠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없어.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런 무기력한 마음이 그 삶 전반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대 주부 NC. 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좀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혼하고 2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이들은 예뻐요. 보람도 느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내 삶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우적하고 무기력해져요. 그렇죠. 이제 결혼을 하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계속해서 아이를 키우고 그 자기가 해왔던 일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죠. 그게 사실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고 그거를 생각하면 무기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현실이기도 하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무기력,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갈 것 같지가 않아. 나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이제 이런 경우는 과도한 일반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결혼하고 경력이 단절됐는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는 위주로 살다가 어느 날인가 내가 그 전에 열심히 일하던 커리어 우먼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어려울 거야. 어려울 거야. 그러면 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제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이를테면은 이 무기력감은 잘못된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정도로 성취를 하고 싶어.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지금 직장을 한 번도 그만두지 않은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커리어를 인정받고 싶어.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짜 무기력감이라기보다는 막막하죠. 다시 또 그 길을 갈 생각을 하면, 그리고 어려울 거라는 예상. 어렵지 않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몇 년을 쉬었는데 그 전같이 하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삶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뭐 후회? 그런 것들을 무기력감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40대 여자 PC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이게 저절로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 증상으로서의 문제고, 자, 50대 후반 남자 LC 같은 경우는 그냥 억압되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지루하고 그럭저럭 산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좀 하고 싶은 걸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 내가 뭐가 하고 싶었지? 원하는 게 뭐였지? 이제 이런 걸 찾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건 당연해요. 내가 뭘 좋아한다는 건 그 좋아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감정을 유지하고 또 관심도 깊어지고 아는 것도 넓어지고. 근데 뭐 내가 어렸을 때 뭐 조립 로봇을 좋아했어. 건담 이런 걸 좋아했어. 근데 이제 지금 건담을 산다고 그런 것들이 예전에 그런 것들이 예전에 내가 정말 그거를 원했을 때만큼 재밌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어린 시절에 이미 그런 감정들이 억압됐기 때문에 이걸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 그리고 많은 노력이 들겠죠. 그래도 이제 이런 경우는 자기 자신이 주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 30대 남자 A씨를 보죠. 자,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는 사람이 되기는 난 어려워. 기대한 대로 사람이 될 수 없어. 자, 이거는 이 무기력감의 원인은 외부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법대를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다 법대를 가고 의대를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의대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만큼 무기력감이 커진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체격이 작은데 난 장미랑 같은 유도 선수가 될 거야. 정말 되고 싶어. 평생 소원이야. 자, 근데 이제 어렵겠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99.9%죠. 근데 이제 내가 그거를 원하면 원할수록 무기력감은 커지겠죠. 자,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기준, 뭐 목표, 네, 그 정도에 따라서 무기력감은 커지고요. 그나마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무기력감은 뭐 저는 상대적으로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저 LC나 NC 같은 경우는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PC는 무기력감을 느끼고요. A씨도 무기력감에 가깝습니다. 감이라는 건 정서죠, 정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생각입니다. 내가 나중에 직장 다닐 수 있을까? 아니, 난 못할 것 같아. 뭐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이건 이제 생각이죠. 근데 정서로서 이걸 느끼면 나 저기까지 걸어갈 수 있나? 근데 이제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생각으로 통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울한 정서로서의 무기력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어떤 정해진, 아니면 내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 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못 미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무기력한 건지 이제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걸 꼭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 가지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느끼면 다른 거에 대해서 무기력이 확산될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무기력감이 계속 반복되면, 저기 자료 위쪽에 썼는데 일부 글씨가 안 보이네요. 냉소주의자. 예, 냉소주의자가 되기 쉽죠. 지금이라도 직장에 다녀보지 그래, 예전 직장에 알아보지 그래,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뭐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써주겠어요? 근데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 많죠.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기운 빠질 때가 이때일 것 같아요. 뭐 작은 거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때요? 그러면 뭐 어림도 없어요. 이제 어림 없겠죠. 어림 없는데 어림이 없겠죠? 라고 생각하는 거랑 어림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마음 상태가 다릅니다. 냉소주의자는 상대와 나를 동시에 부정적인 상태로 확 밀어넣거든요. 이제 말한 사람도 민망하고, 그래서 다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점점 뭘 해볼 수도 있겠어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상태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뭐 애들 키워고 여기까지면 됐지, 내가 뭘 원해,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자, 근데 이제 이 수능주의자가 많기도 하고, 이게 진짜 나쁜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수능주의자들이 좀 바람직하게 보이는 건 감정적으로 덜 괴롭다는 거죠.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여자들이 결혼하고 애 키우면 자기 직장을 유지하고 자아 실현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됐지. 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적응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쩌면 내가 정말 편치 않은데,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다는 생생한 느낌이 사실은 들지 않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스멀스멀 무가치감이 올라오는데 수능을 하는 건, 지금 이제 이 NC가 살아야 될 남은 세월 기간 동안 여전히 활기도 없고 목표도 없고, 드라이하고 별 의미 없는 삶을 살겠죠.
수능을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 다 하나하나는 각자 그 가치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가급적 자기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잠재력을 다 이루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가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 뭘 잘해서 꼭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해보니까 재밌네. 아, 나 이거 할 때 너무 다 뭐든지 다 잊어버리고 너무 몰입되고 즐거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 권리가 누구한테나 있거든요. 자, 수능주의자랑 비슷한 말이 이제 자율성 상실인데 자율성을 갖고 있으면 괴롭잖아요. 그렇죠? 아, 나는 뭐 애도 키우면서 직장도 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자율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직장을 안 다니는 것도 내 그 결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반대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난 직장을 그만두고 애들만 키우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얘 요즘 혼자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사니? 집이라도 살려면 넌 나가서 일해라. 애들은 뭐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해줄게. 자, 이것도 자율성 상실이죠. 그러면 이제 나의 가치는 내 아이들을 직접 내가 잘 케어하는 건데 야, 이게 좋단다 라든지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직장을 다니지만 아, 내가 왜 직장 다니지? 왜 내 일을 내가 결정할 수 없지? 하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무기력감에는 우울증의 한 증상으로서, 자, 우울증의 한 증상인지 아닌지 이해하시려면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몇 시에 딱 일어나서 뭐 애들 착착 챙겨갖고 어디 보내고 뭐 밥 해놓고 뭐 옆집 뭐 누구 엄마랑 차도 한잔 마시고 하는 그런 루틴이 무너졌다면 이거는 정말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기력해 말하지 마시고 바로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요. 저도 이제 굉장히 우울했던 시기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안 우울할 때는 어떻게 그런 상태가 가능하지 할 정도로 이제 예를 들면 걸어갈 때 이제 한쪽 발을 딛고 그 다음 발을 딛는데 이렇게 일정 높이로 올려야 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10cm를 올리면 저는 3cm 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나 기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몸이 물 먹은 솜? 근데 물을 되게 많이 먹어요. 솜.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솜의 형태가 막 이렇게 바닥에 흐물흐물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타박타박 걸어가는 사람을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분명히 나도 얼마 전까지는 저렇게 걸어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그 외부 강의가 있었는데 미리 정해놓은 스케줄이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거 난 도저히 그냥 못해. 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을까도 아니고 할 수가 없어. 난 거기까지 운전해서 갈 수도 없고 너무 기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일단은 이제 운전해서 갈 기력이 없어서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이동에. 그래서 이제 그 강의실에 갔는데, 그리고 제가 믿었던 건 강의는 굉장히 자주 하던 거기 때문에 뭔가 목소리를 낼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목소리도 작고 뭐 생동감도 없었지만 그냥 어떻게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의가 끝난 순간에 이렇게 무릎이 탁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 무기력이라는 게 그냥 저 너무 무기력해요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무기력해요 그러는데 이제 잘 물어보면 일단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제 애들이 올 시간이 되면 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내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변화를 무기력감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은 이렇게 될 리가 없어. 그리고 내가 뭔가가 될 수도 없고 그걸 해낼 수 없어. 자, 이런 것들은 사고, 부정적 사고, 부정적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심한 분들은 이제 심리 치료를 통해서 이 부분은 많이 교정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원래 삶이 그런 거 아니야? 라든지 뭐 남들 뭐 특별히 살겠어 라는 식으로 계속 자기 생각을 강화해 왔다면 그걸 바꾸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증상으로서의 무기력을 뺀 지금 말씀드린 부정적인 사고로서의 무기력을 가진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근데 이제 그냥 나 무기력해, 나 할 수 있는 거 없어, 이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가지친 생각들이 이제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무력감이라고 했죠. 그냥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을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상대방이 뭐 대단하세요,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화들짝 놀라죠.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뭐 사람을 잘못 봤을 거야 라든지 입 발린 소리야,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이제 깎아내리죠. 왜냐? 내 마음속에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쟤 이상해. 뭔가 겉가속이 달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멀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무기력감, 무력감, 이거는 무기력감이 아주 크지 않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날 좋아하지? 왜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지? 뭐 이런. 그 다음에 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무력감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학생들 중에 수포자라 하잖아요.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 자, 수학을 진짜로 못하는 것과 나는 수학을 잘할 리가 없어. 그래서 수학 문제를 보면 바로 정신이 흐려지면서 이렇게 한 줄에서 다음 줄 넘어갈 때마다 맞나?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고장나면 매우 무기력해지는데 이 컴퓨터가 왜 이러지? 그 다음에 내가 뭘 잘못 다뤘나? 새로 살 때가 됐나? 그리고 이제 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저 아는 선생님이 1, 2, 3을 써줬어요. 일단 다시 부팅을 해본다. 이제 껐다 킨다. 안 되면 코드를 다 확인해 본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력감이 있는 거죠. 컴퓨터? 난 모르는데 이거 분명히 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 그 다음에 이제 차 뭐 이런 거. 이제 아마 저처럼 기계 울렁증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무력감. 근데 이제 제가 인생 전반이 무력한 거랑,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무력한 거는 굉장히 삶이 다르겠죠. 저한테는 이제 기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때 자기 방어의 어려움. 제가 이제 누가 비난했어요. 아니 뭐 살림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무기력한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알았지? 나도 알고 있었던 건데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구나. 근데 이제 뭐 살림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기준을 갖고 평가한다는 건데, 기준은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네가 안 맞는다는 건데, 그럼 거꾸로 내가 왜 너의 기준에 맞춰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살림을 잘할 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무력감이 클 때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잘 방어하지 못합니다. 공격당하면 알아버렸네 라든지 그럴 줄 알았어, 나를 좋게 평가하지 않을 줄 알았어, 그렇지 뭐 내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확 떠오르면서
나중에 생각하면 화가 날 일도 그때는 그냥 이제 위축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동과 불안에도 취약합니다. 아, 이게 당연히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외부 환경에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누구 엄마 이거 좋다는데 가볼래? 그러면은 그래 내가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 엄마가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맞을 거야. 내 생각은 맞지 않아. 저 엄마는 야무지고 애도 잘 키우는 것 같은데 저 엄마 말이 맞을 거야. 아니면 나만 모르고 있나 봐. 어떡하지? 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즉흥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어떤 감정에 되게 취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합리화와 투사. 상담할 때 좀 제일 힘든 부류예요. 그냥 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제가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애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든지 남편이 이래서 내가 너무 불행한데 제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리고 맞을 수도 있죠. 근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라는 것들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냥 합리화시키는 방법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애가 고3인데 제가 어떻게 운동을 배우러 다닐 수 있겠어요? 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애는 몇 시에 나가나요? 아침에 수업 가죠? 그러면은 몇 시에 들어와요? 10시나 돼서 들어와요. 근데 왜 운동을 못 하세요? 아니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고3 교실에 가 있나요? 마음은 학원에 애 옆에 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말하는 분들도 약간 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마음이 무기력한 거죠. 애가 고3이고 난 너무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애가 고3인데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건 남들이 나를 태평하다 라든지 엄마 노릇을 안 한다고 볼 거야. 아니 나는 그런 건 할 수 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저는 저희 딸이 재수할 때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재수는 아침 일찍 가서 저녁까지 먹여서 밤늦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재수 1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없는 방만 차지하고 있는 딸이 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돈을 한 번씩 내야 되는 자녀가 있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안 하고 있을 때 아니면 못한다고 생각할 때 무기력감이 높은 사람들은 합리화와 투사를 많이 합니다. 나 쟤 때문에 못해. 그럴 수밖에 없어.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다면 그냥 무기력한 생각이 습관화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뭔가 제안을 받았을 때 아니면 뭔가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걸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면 나는 뭔가를 하지 않는데 그거를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피하는 식의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무기력을 극복하려면 마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기력한 분들은 이런 거를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회피예요. 회피.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생기면 시작을 안 합니다. 내가 회사에 다닐 수 있겠어? 그러면은 이제 회사를 알아보지 않겠죠. 회사가 됐어요. 예를 들면 나 가서 내가 거기 다니면 애를 잘 못 키울 것 같아. 내가 둘 다 잘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제 출근 거부를 합니다. 가끔 이제 이런 경우를 보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끊임없이 젊은 선생들이 들어오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저는 육아와 일을 동시에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2주 만에 그만둡니다. 저는 같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주 동안 굉장히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주를 하고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이 일을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해보지 않겠다는 거죠. 회피죠. 그래서 저는 무기력과 회피는 이렇게 동일시라고 생각해요. 같은 말. 난 무기력한지는 모르겠지만 회피하는 거 보니까 무기력이야. 제가 볼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해보시면 어때요? 뭐 간단한 뭐 운동을 해도 집 근처에는 없어서, 근데 지도를 같이 찾습니다. 없을 리가 없어요. 해본 게 없어서. 해본 게 없으면 평생 아무 운동도 안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돈이 들어서, 그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 돈 안 들어요. 뭐 이렇게 해도 굉장히 강한 동기가 있어요. 그분들은 안 하려는, 인생에서 가장 삶의 즐거움, 행복, 의미를 뺏어가는 게 저는 회피라고 생각해요. 물론 실패할 수 있죠. 근데 실패하는 게 회피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기력이 습관화된 사람들은 그냥 어떤 일이 떠올랐을 때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지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아예 할 리가 있겠어.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데 아예 그게 될 리가 있겠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불필요한 걱정만 떠다닐 뿐이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집중하지 않는 거지만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퇴화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애들이 너무 싸우는데 어떡하죠? 태권도 학원 다니나요? 네, 둘 다 다녀요. 그럼 시간을 달리 보내보세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기력하면 문제 해결 방식이 퇴화된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이제 새로운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하던 얘기랑. 감동을 잃지 마세요. 감동, 감탄.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제 환자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있는 연구실에서 병원까지 이제 건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한 30도 드니까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좌로 10도 트니까 단풍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데 있네. 와, 어쩜 저렇게 하늘이 파랗지? 단풍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근데 단풍은 매년 들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못 보고 살았지? 그냥 이렇게 걸어갔죠. 늘 항상 1시 반까지인데 가야지. 오늘 어떤 환자 오지? 끝나고 뭐 하지? 이제 이런 생각에 주로 휩싸여서 산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날씨가 좋으면 무조건 고개를 30도 든다. 날씨가 안 좋으면 이제 우산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고 봤더니 오늘 아침도 정말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잃지 마세요. 그래서 감동하는 거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냥 와, 혼자 있을 때도 와.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서 막 가다가 이렇게 고개를 30도 꺾었을 때 잔디밭에 꽃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앉아서 보고 갑니다. 꽃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 뭐 평생 뭐 들판에 아니면 꽃집에 꽃이 있는데 그 수많은 꽃들을 무심코 지나쳤던 그 순간들에 비하면 이 작은 꽃 하나를 들여다볼 때 훨씬 더 그날 하루가 행복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동을 잃지 않고 하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자, 무엇보다도 회피하지 않는 것. 네, 회피는 삶의 적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건 없건, 우울하던 우울하지 않던, 내가 가난하던 돈이 있던, 회피하는 사람은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무 무기력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예를 들면 오늘 당장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이제 이모티를 하나 좋은 걸 날려보세요. 하트라도 하나 뭐라고 뭐 점심 잘 먹었어? 하고 하트 하나.
별거 아니죠? 네. 자, 그런 간단한 행동부터 하나씩 해 나가시면은 아마 그 깊고 깊은 무기력의 늪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면서 점차 활기찬 내 자신이 되어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